어떤 나라는 왜 잘 살고 어떤 나라는 왜 못 사는지는 늘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으로 중진국 함정도 있습니다. 왜 많은 나라가 중진국까지는 비교적 쉽게 가는데 선진국에 오르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이나 어렵냐는 것입니다. 2023년 말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나라가 108개국이나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더욱 어려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중진국 함정이란 용어를 맨 처음 쓴 곳도 세계은행입니다. 2006년의 세계은행 보고서에 중남미와 중동 국가들의 성장 둔화를 설명하면서 이 개념을 처음 사용했죠. 세계은행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중진국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023년 기준으로 1136달러에서 13,845달러 사이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6,000달러가 넘으니 이 기준으로 우린 넉넉하게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GNI와 GDP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GNI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거둔 소득을 포함하는 대신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거둔 소득은 제한하는 것이고, GDP는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국내에서 거둔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세계은행은 이를 다시 두 그룹으로 나눠 1136에서 4465달러 사이를 하위 중진국, 4466에서 13,845달러 사이를 상위 중진국이라 했습니다. 이 소득 구간에 전 세계의 인구 4명 중 3명이 살고 있고, 이들이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느낌상 상위 클래스 정도는 되어야 중진국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너무 낮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사실 용어도 중진국보단 영어 원문 그대로 중소득 국가, 그 이상은 고소득 국가라고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진국과 선진국이 익숙한 용어이니 필요에 따라 혼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진국을 뛰어넘어 고소득 국가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최근 30년간 중진국 중에서 잠깐이라도 13,845달러를 넘어봤던 나라는 한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이스라엘, 대만 등 전부 12개국입니다. 이 중 인구가 1,000만 명이 넘고 3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뿐입니다. 그럼 후진국에서 중진국이 되는 건 어떨까요? 이건 지도자가 경제 발전에 의지가 있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조차 못하는 엉망진창인 나라도 꽤 많으니 이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진국과 중진국은 선진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한국은 1973년에 무려 15% 가까이 성장했고, 중국은 1984년에 15% 이상을 한꺼번에 성장했습니다. 반면 선진국이 몰린 OECD 국가의 지난 10년 평균 경제 성장률은 채 2%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쓸 수 있는 수단과 효과가 달라서입니다. 우선 후진국일수록 토지, 노동, 자본 같은 생산 요소를 투입하면 즉각적인 경제 성장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가 선진국의 원조를 받아 처음으로 도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도로를 건설하는 동안 현지인들은 공사에 참여하면서 일자리가 생깁니다. 도로가 지나가는 곳엔 음식을 팔거나 도로 자재를 공급해 지역 상인들도 돈을 벌게 됩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이 길을 따라 쉽게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으니 농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좋아집니다. 외부 상인도 쉽게 새로운 물건과 서비스를 시장에 가져올 수 있어서 선택권도 늘어납니다. 운송비 감소로 물건 가격이 낮아지니 더 많은 사람이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따라 크고 작은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 성장이 시작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쉬워지면서 교육 수준도 높아집니다. 병원 가기도 좋아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생산성도 높아집니다. 더 많은 일자리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전기, 물, 통신 같은 다른 기반 시설을 늘리게 되고, 이런 세월이 쌓이면 작은 마을이 도시가 됩니다. 도로 하나가 만들어낸 이런 경제활동이 모두 경제 성장으로 잡히면서
후진국에선 한 해에 15%의 고도 성장도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진국만 되어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소위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동하게 되죠. 노동자, 비료, 기계 같은 자원을 투입하면 처음에는 생산량이 늘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오히려 생산량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미 많은 도로가 건설된 중진국에선 도로 하나 더 내봤자 표도 안 나는 거죠. 중진국 정도 되면 도시화도 상당히 진행되어 더는 농촌에서 값싼 노동력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 임금이 오르고 공장을 지을 땅값도 상승합니다. 다른 나라 제품과 차별화되지 않은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판매가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저렴한 국가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또한 일부 계층이 이익을 독점해 부패가 심해지고 계층 간의 소득 격차로 사회가 크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바로 중진국 함정에 걸려들어 성장을 멈추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시아의 5번째 용을 꿈꿨던 태국은 값싼 노동력으로 고도 성장했지만 중국의 등장으로 가격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거기에 군부와 왕실이 돈되는 사업을 독점하면서 경제가 급격히 활력을 잃어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농업으로 대성공한 아르헨티나는 아주 잠깐 프랑스보다도 1인당 GDP가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의 도취에 산업 전환에 실패하면서 선진국은커녕 디폴트를 반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도 요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키워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킨 중국은 더는 저임금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노동력으로 얻을 수 있었던 중국만의 강점이 이젠 사라진 거죠. 여기에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 중 고졸 이상 학력자가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인 79%에 크게 못 미치죠. 이는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분명 큰 장애물입니다. 여기에 일찌감치 맞은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는 줄고 부양인구는 늘게 된 인구 사이클도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 같은 생산 요소를 투입하는 게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필수이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과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선진국들은 처음엔 자원 의존적이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후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당시 산업에 경쟁자가 없거나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던 운이 작용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야든 경쟁이 엄청나죠. 만약 어떤 중진국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반도체를 만들기로 했다면 한국, 미국, 대만 같은 거인들과 맞서야 합니다. 이 나라들은 수십 년간의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은 슈퍼맨들입니다.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과 독일도 무릎 꿇었는데 과연 새로운 국가가 이들을 넘어설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자제품화 되어가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연기관 시대에는 기술보다 가격을 무기로 자동차 생산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통신기술과 인공지능 같은 기술적 장벽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진국이 자동차는커녕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요즘 기술은 웬만한 나라들이 냉장고나 세탁기를 만드는 것도 버겁게 합니다. 탑재된 AI가 냉장고에 어떤 물건이 떨어졌는지 알려주고 원격으로 세탁기를 작동시키는 기술을 중진국이 모두 갖추기는 어려워서입니다. 요즘 기술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계속 낮아지는 특성도 있습니다. 중진국의 낮은 임금 정도로는 선진국과 가격 경쟁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선진국들은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조약과 협정으로 철벽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득 국가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이 지배하는 첨단 기술 시장에 진입하려면 점점 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지금은 선진국조차도 기술이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계단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는 사다리를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중진국이 오르기엔 사다리가 너무나 가파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